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6년 1월 23일 주식시장은 겉보기엔 되게 조용해 보였는데 사실 그 밑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두 편이나 펼쳐지고 있었어요.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어떻게 한 시장에서 이렇게 완전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? 전체 지수는 그냥저냥 잠잠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술주 거인들끼리의 전쟁, 그리고 언더독들의 대반란이라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일단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. 시장을 갈라놓은 그 숫자들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. 이것만 딱 보면 투자자들은 이거 뭐지? 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되게 이상하죠?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지수는 파란불, 그러니까 하락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빨간불, 상승했어요. 시장의 무게 중심이 어딘가로 슬쩍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그 사이에서 S&P 500은 그냥 거의 제자리에 멈춰 서버렸고요. 이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건 딱 세 가지 힘이었어요. 첫째, 금리가 안정되고 있었다는 거. 둘째, 곧 발표될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들이 가진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, 모멘텀이었죠.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막 잡아당기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의 첫 번째 빅매치,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. 반도체 산업의 두 거인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면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. 이게 바로 기술 산업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인텔의 추락은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였고, 반대로 엔비디아의 상승은 AI와 GPU가 지배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거였죠. 시장의 돈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. 인텔이 실망스러운 전망을 내놓자마자 시장은 정말 칼같이 반응했습니다.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17%입니다. 와, 이건 시장 전체에 충격파가 그냥 쫙 퍼졌다고 봐야죠.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엔비디아는 보란듯이 오르고 있었어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돈이, 그러니까 자본이 AI 혁명의 확실한 승자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시장의 작은 선수들, 이른바 언더독들이 거인들을 상대로 아주 통쾌한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중소형주들을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가 대형주 중심의 S&P 500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죠. 그러니까 덩치 큰 형님들은 주춤하는데 작지만 쌩쌩한 동생들한테 돈이 몰리고 있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어요. 이런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 스타가 바로 에그이글 UABS라는 드론 회사였습니다. 이날 하루에만 10% 넘게 폭등했거든요. 이 회사 하나의 이야기가 그날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. 아니, 이 회사가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날아올랐을까요? 그 이유를 한번 뜯어보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리스크 해소. 회사를 짓누르던 상장 폐지라는 족쇄가 탁 풀리니까 거기에 좋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억눌렸던 에너지가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. 근데 이게 UABS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보시면 은이나 히토류 같은 원자재 관련 작은 기업들도 다 같이 들썩였던 거죠.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드라마입니다. 이건 정말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한편의 지정학적 게임이었어요.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.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트럼프의 관세 때릴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시장이 폭락했다가 며칠 뒤에 그거 일단 취소라는 말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하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. 며칠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셈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. 이 떠들썩한 소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사실 따로 있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시장은 정치적인 쇼에는 엄청나게 반응했지만 진짜 법적인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. 애초에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원을 팔 권한 자체가 없었거든요. 시장이 때로는 팩트가 아니라 강력한 스토리에 얼마나 휘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. 자,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났습니다.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사건들 속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? 어떤 점을 딱 챙겨야 할까요? 이날의 교훈,
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외부 리스크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기회다. 둘째, 돈의 흐름이 거대 기업에서 작지만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. 셋째, 이제 정치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쩌다 한번 오는 변수가 아니라 늘 시장에 있는 상수라는 겁니다. 모건 스탠리의 한 전문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.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. 그냥 꽉 붙잡아라. 결국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이익은 올라가는 더 큰 그림을 보라는 얘기죠. 때로는 그냥 버티는 게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. 결국 1월 23일은 그냥 정신없는 하루가 아니었던 겁니다. 거대한 기술의 세대 교체, 무시당했던 작은 기업들의 반란,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이 모든 걸 보여준 미래 시장의 예고편 같았다고 할까요? 자, 그렇다면 이 거인과 반란군이 싸우는 역동적인 시장에서 다음 변화의 물결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고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